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7장 사용성 테스트입니다. 사용성 테스트. 네, 여러분 책에서 보면 233페이지가 되겠네요. 23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예, 자, 7장 사용성 테스트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그 서비스를 개발을 완료를 하시잖아요. 예, 모바일이던 아니면 웹이던 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PC용 소프트웨어든 네, 어떤 서비스 개발을 완료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용성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여러분 이제 뭐 옛날에 QA라던가 뭐 QC라던가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웹 같은 경우에도 예,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됐죠. 예, 이 사용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종 단계 서비스에서 최종 단계이고요. 예, 그 기획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기획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시장 조사라던가 사용자 고객 리서치 하는 것과 사실은 뭐 별로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개발이 완료된 다음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 제품을 가지고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뭐가 불편하고 또 뭐가 잘 됐는지 그러한 점들을 이제 낱낱이 체크를 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 가지 장비와 어떤 그런 전문가의 도움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 사용성 테스트를 회사가 작은 규모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하시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책에서는 사실 이게 뭐 사용성 테스트를 위한 책이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디자인을 위한 책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UX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과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는 없어서 책에다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는 파악은 못하지만은 대략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책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강의는 동영상 강의는 뭐 적당한 수준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용성 테스트를 하실 때 준비 단계가 이제 있는데, 뭐 일단은 뭐 테스트 시나리오 같은 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테스트 하실 때는 소프트웨어 설계 들어갈 수 있죠.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한다. 스토리보드를. 여러분 그냥 기능을 마구잡이로 눌러서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가령 뭐 데이터를 이렇게를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막 이건 눌렀다 저거 눌렀다 막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테스트고요. 이거는 사실은 스토리보드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보드에서 있는 기능만 적당히 잘 통과가 되면요 일단은 QA 단계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과 기능에 대한 거, 반응, 고객들에 대한 반응, 그 다음 이거를 이제 결과를 도출을 하고,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런 순서로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바일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어떤 엘리멘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케팅 중요하죠. 이 책에서는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없는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는 이 마케팅 부분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마케팅 중요하죠. 자, 기능, 우리가 소위 쉽게 얘기하는 기능에 대한 그러한 체크, IA. 모바일에선 정말 중요하죠. IA가 꼬이게 되면 좋은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모바일 컨텐츠에 대한 설계 원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콘텐츠를 일상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모바일에 맞을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이제 이거를 깊숙하게 다루진 않는데 콘텐츠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디자인에 대한 거 중요하죠. 이것도 역시 비주얼 디자인 조금 전에 이제 배우셨죠, 저희가 비주얼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뭐 사용자 터치 입력이라던가 또 문맥상의 내용 우리나라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게 문맥입니다. 에라? 아니면 뭐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것보다는, 아,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걸 해봐라. 라는 적절한 그런 피드백을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문맥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예,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서 사용성 테스트가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신뢰성 있는 어플리케이션. 제가 그 앱, 그 모바일, 예, UI, UX에서 신뢰성 있는, 예, 릴레어티빌리, 예, 릴레티비티, 이게 약간 말이 꼬이네요. 예, 그 신뢰성에 해당되는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공부를 하셨었죠. 예, 어떻게 하면 신뢰성이 높아지는지, 예, 그 다음에 뭐 피드백, 도움말, 소셜에 해당되는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모바일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시는 거는요, 실험자를 선정을 하시는 겁니다. 예, 측정하고자 하는 기능을 이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계층. 자, 이거 우리가 여러분 타겟 계층이죠. 타겟. 그쵸? 예, 타겟 계층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선정을 한다. 꼭 인구 통계학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선정한 것들을 갖다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표현은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꼭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런 식으로 뽑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 타겟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래서 우리 여러분 2장인가요? 예, 거기에서 배우셨죠? 네, 거기서 보시면은 뭐 소비군에 있는 뭐 계층분들, 예, 뭐 이런 것들 배우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수한 계층들을 잘 선정을 하신다. 예, 특정 기능을 핵심적으로 선호하는 연령대와 성별, 직업군, 지역군 등으로 구분을 해서 선정을 한다. 자, 이 실험자를 선정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실험자를 선정하는 게. 그래서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 이제 보통 FGI라고 하죠. 예, 포커싱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데 FGI를 할 때는 많은 것들은 필요 없어요. 예, 오히려 더 아주 특정한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예, 그러한 것들을 더 오히려 선호를 합니다. 자, 사전 질문에 의해서 알아낸 적합자를 선정을 한다. 예,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용자군이나 이해도가 가장 낮은 사용자군을 적합성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 예, 아주 이론적인 거지만 예, 이렇게 사용자 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라서 초보자군, 전문가군 등으로 구분해서 선정을 하실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모두 다 전문가, 모두가 다 우리의 타겟층으로 하신다기보다는 과연 이거를 미숙한 사용자들. 자, 우리 여기 보면 핵심 메인 타겟이 있죠. 예, 메인 타겟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예, 그러한 서브 타겟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초보자 그룹이 있는데 가령 우리 거를 안 쓸 것 같은 사용자들을 굳이 연결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요게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초보자일 수 있죠. 그래서 초보자군, 그러니까 서비스 초보자라기보다는 서비스 초창기 사용자들, 예, 자, 초창기 사용자들, 이러한 사용자들이 어떻게 우리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필요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러한 실험자 선정하는 군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실제 사용자에 대한 대화형 연구를 수행을 하고, 당연히 이제 묻고 답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장치와 예, 설비, 또 전문가, 예, 우리 FGI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죠. 예, 잠재국을 알고 페르소나를 만드십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 테스트를 하겠죠. 자, 뭐로 가지고? 예, 스토리보드를 가지고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결과를 또 어떻게 내느냐. 예, 이거를 과연 윗사람들 선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은 진짜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해서 하느냐. 이게 좀 다르죠. 예, 결과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진행 단계 같은 경우에 예, 테스트를 설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참가자를 섭외를 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을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가급적 높은 비용, 자, 높은 비용을 책정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실하게 예, 아주 진심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막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 시간당 페이가 굉장히 세죠. 이런 예, 포커싱 그룹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이제 책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5일 정도 예,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루 달랑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5일 정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측정 UX 랩실 같은 경우 예, 여기에 보시면 뭐 카메라 녹음기 예, 그 다음에 뭐 조그 셔틀을 통해서 예, 그 다음에 뭐 아이 트래킹 우리 예전에 배우셨죠. 예, 아이 트래킹 장비
예, 뭐 아니면 뭐 PC에서 있는 그러한 그 마우스 트래킹, 예, 이러한 장비들이 있는 그러한 랩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런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 요게 이제 참가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여기에는 요 유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 그 뭐, 그 뭐죠? 수사관, 취조실 같은 경우 있죠? 예, 이쪽에서는 거울이고, 이쪽에서는 이 안이 내부가 보이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모니터 장비 같은 게 쭉 있어서, 예, 여기 안에는 이제 이 컨트롤룸이라고 보통 하죠. 컨트롤룸. 예, 컨트롤룸이라고 하는데, 이 컨트롤룸에서 이제 그 우리 피실험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원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 행태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얘네들은 전부 다 녹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시게 되죠. 예, 자 어떤 것들을 하는지 우리의 서비스나 모바일 앱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자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가 됩니다. 우리의 경쟁업체들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자 이런 거는 사전조사 내지는 왔을 때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서비스랑 비슷한 서비스 알고 계세요? 이거는 뭐랑 유사한 것 같은가요? 예, 여러분들 써보신 경험이 어떠한가요? 이런 것들 다 물어보게 됩니다. 누가? 피실험자가. 예. 자, 피실험자는 여러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예, UX에 대해서 인지심리학이라던가 네, 아니면 실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시는 그런 석사 이상급들이 있죠. 예. 자, 우리 어떻게 알게 되는지, 진심 어린 사용성 반응은 어떻게,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중으로부터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이 진행 단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 235페이지, 예, 뭐 테스트 대상과 범위, 실행 환경, 수행 절차, 테스트 시나리오, 이슈사항 체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책에서 나와 있는 예, 이러한 것들을 잘 점검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시면 예, 뭐 그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여러분 원격 처리하는 방식들이 예, 원격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사용성 체크를 예, 예, 유저빌리티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해외에 있는 경우에요. 예, 뭐 영국 여기 보시면 영국의 리서치에서 이제 넷 히긴스라고 나오는데 예, 이렇게 예, 이런 데서 이제 보통 개발을 해주고 있는 예, 그런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깊이 있는 예, 깊이 있는 서비스가 좀 없죠.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돈 주고 사야 되는데 회사들이 이 부분을 좀 간과를 하다 보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수준이 높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진행 단계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예, 또 보겠습니다. 예. 진행 단계가 끝이네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진행 단계까지 한번 보셨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저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제가 한번 저희가 실제로 작업한, 예, 그러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예, 제가 소프트웨어 만들 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진행을 했던, 예, 사용자 조사입니다. 결과 보고서인데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 조사 목적과 방법과 대상을 처음에 이제 결정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음악 서비스였으니까, 예, 이런 서비스에 대한 뭐 이용 패턴, 컨셉 수용도, 예, 그 다음에 초기 컨셉과,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했던 아이디어와 실제로 구현이 됐을 때 이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유사도가 있는지, 예, 일치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체험 후 반응. 여러분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예, 보통 행해지고 있는 거죠. 실험실에서. 우리 보통 UX 랩실이라고 하죠. 예, UX 랩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예, 하시고, 그 다음에 기능별, 유용성 및 선호 기능 같은 거.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실제로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거고요. 예, 사용 난이도, 어려운가, 쉬운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 같은 거. 얘는 비디오 같은 것도 있고, 시사점 같은 것도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 목적 같은 경우에 예, 어떤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반응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의 수용도를 진단을 하고 도출된 문제점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고객 관점에서의 서비스 완성도 제고 방안을 마련. 자, 완성도. 예, 먼저는 이제 퀄리티죠, 퀄리티. 예, 이
퀄러티, 퀄러티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하는지. 자, 제일 처음에 사용 행태를 관찰을 하고요. 서비스에 대해서 포커싱 그룹 인터뷰, FGI죠, 여러분. FGI.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랩실에서.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 행태 및 컨텐츠 수용도를 파악을 하고요. 음악에 이제 관심이 많은 실제 사용자 대상의 그룹 인터뷰를 실시를 하고,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여기서 장비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서비스 사용할 때 주요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사용 난이도에 대한 만족도, 기능별 유용성을 평가를 합니다. 서비스 수용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을 또 하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이제 사용자들랑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깊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완성도에 대한 작업 방향을 마련한다. 자, 뭐를 고쳐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 사전 설문을 통해서요, 임피리컬 테스트, 그런 아주 뭐 디테일한 테스트를 하게 되죠. 과연 어떻게,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탐험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 체험할 때 설문평가 같은 거, 뭐, 난이도는 어땠는지, 유형도는 어땠는지, 뭐,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는지, 또 서비스 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는지, 사용자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사용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것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꼭 대답만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뭐 가령 쭈뼛쭈뼛 했다든지 아니면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깊숙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 인터뷰 같은 거 전반적인 느낌, 기능에 대한 사용자 반응, 사용할 때 불편했던 거, 또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그냥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자인이 좋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변의 눈치를 보고 디자인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빨간색이 어떻느냐, 파란색이 어떻느냐, 어떤 걸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좀 얘기를 해줘라.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면, 이제 결과도출법이 있습니다. 243페이지에 제가 이제 별도의 리서치로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리서치 및 사용성 테스트 결과 도출법, 뭐 테이블 형태, 라던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 그래프 형태죠. 뭐,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형태라던가, 인포그래픽 형태라던가, 또는 매트릭스 형태라던가, 뭐 차트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책에서 한번 보시면,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뭐 살짝 더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음악 서비스 사용의 결합, 음악의 높은 관심사 사용이 구성된 고등학생 그룹, 대학생 그룹, 직장인 그룹, 전문가 그룹. 자, 아마 여기까지는 그 인구 분포학적인 거, 인구 분포학적으로 해놨고요. 직장인 1그룹, 전문가 1그룹 같은 경우는 타겟층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지. 그래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음악 평균 감상 시간을 아주 많은 이러한 사용자들을 미리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조사 대상을 아주 다양하게 가령 음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악 서비스들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가령 여러분들이 뭐 교육이다 라고 하면 뭐 자녀가 몇 명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갖고 있는 교육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필요로 한 교육이지, 뭐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대입이라던가 아니면 고입이라던가, 요즘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네요. 자, 뭐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가자 프로파일을 봤습니다. 뭐 나이, 성별, 인구 분포학적인 거죠, 그죠? 직업.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전문가냐 비전문가냐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전문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전문가에 비해서 뭐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작곡 프리랜서라던가 싱어송라이터라던가 음악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살려서 어떠한 것들을 쓰는지 미리미리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전 설문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사전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이러한 테이블 형태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컨셉에 대한 수용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부터는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한 후, 사용한 후 결과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하죠. 그 다음에 컨셉과 서비스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치와 불일치가 높아요. 그래서 서비스 컨셉이 잘 포함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수정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산만하고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서비스라는 거, 정보가 많고 음악 도서관 재미있는 서비스, 뭐 매니아를 위한 서비스다, 이러한 것들을 뭐 어려운 결과도 아닙니다. 예, 이렇게 간단한 결과론적을 봐서 예,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자 전부 다 차트 방식으로 썼는데요. 보통 이런 거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요. 다이어그램 방식이라는 건 뭐 A가 B가 됐는데 B는 다시 C와 D로 있고 안에 있는 사용자가 뭐 F라는 새로운 사용자가 나타났다. 뭐 예, 이런 형태로도 이제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도출을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런 게 이제 책에서 보시면 예, 뭐 247페이지 다이어그램 형태, 예, 또 뭐 이제 인포그래픽 형태, 뭐 이런 형태로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용자 의향, 평점 의향이라는 거. 예, 그래도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5점 이상이 또 많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결과를 표시를 해서 예, 점점 더 이제 많은 테이블 형태 방법론, 그 다음에 차트, 예, 차트 형태의 어떤 결과론적인 방법론들을 많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예, 기능별 유형적인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난이도 같은 거, 어우 너무 어렵다. 근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예, 전문가 그룹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깊숙하게 쓰지 않는 일반 사용자들도 3.0 정도까지 좀 높죠. 예,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예, 5가 이제 리미트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5 이상 넘어가는 서비스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그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예를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서머리. 예,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은 예, 인터랙션을 개선을 하고 서비스 간의 유기적인 연동이 필요로 하고 일반적인 사용 범위 다르거나 사용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측정하는 방식도 좀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예, 이번에는 정말 책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이게 사실은 그 UX에 해당되는 이제 뭐 부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더 깊이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책이라던가 강의 같은 부분들을 예, 아니면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